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경남 지역 시군 지자체장 모시고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미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부 경남의 젊은 도시죠. 양산의 수장 김일건 양산시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지자체는 코로나19 때문에 유난히 바쁜 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양산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연말 계획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연말이 다 됐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나 연말이 되면은 항상 걱정되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또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들 다녔겠지만 이번 연말에는 우리 장애인 이 자립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얘기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 또 좀 뭔가를 기대하고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모르는 걸 많이 느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년 연말 모든 것도 다 결산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들한테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느껴보고 내년 계획을 씌우려고 찾아가는 현장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어떤 부분 좀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자기들이 이동거리 이럴 때 불편한 거. 그러나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그 살아가는 애로점을 자기 것이냐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분들은 잘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안 되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다, 우리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서 양산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선 7기 후반기도 어느덧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민선 7기 양산시정의 키워드를 살펴보니까 시민이 시장이다. 요 슬로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반기 시정을 알아보기 전에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성과들 어땠는지 먼저 짚어볼게요. 네, 시장님께서 언급해 주실까요? 그거는 뭐 시민이 시장이다. 그것은 하나의 구호겠지만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은 바로 소통과 참여입니다. 소통과 참여가 있지 않고는 시민이 시장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시장 집무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문턱을 낮추셨어요? 시장 집무실이 하나의 문턱 높은 어떤 관료의 장소가 아니고 시민 누구나 다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도 하지 않으면 네. 하나의 구역에 거치고 만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거는 시장실을 마음대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접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 시장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말을 편안하게 때로는 건의, 때로는 불평, 때로는 기대 이것을 다 논할 수 있는 공간, 하나의 쉼터 같은 장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바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인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신 만큼 열린 시장실 평가가 참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시민과 소통, 참여 의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민원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을 겁니다. 어느 시장분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나 시장도 바쁘시죠?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한 목소리를 들을 때는 감당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불평을 낸 데 대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시민의 불평 속에서 제가 정책을 찾아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와서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고 건의하는 분도 있고 또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중에서도 불평과 요구를 좀 귀담아 듣습니다. 들으면은 툭 던져주시는 한마디가 양산식 앞으로 이걸 좀 그분은 짤막하게 한마디만 던져주고 가지만은 이걸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은 젊은 학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대한 요구, 네. 그다음에 노인들은 노인층에 대한 요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진 정책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와서 양산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 공원이 있습니까, 시장님? 이것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만 다 만들어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또 아이들이 느낌이 있겠느냐 해서 애들 창의력과 상상력으로서 네.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양산에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의자공원입니다. 네. 불만 속에서 필요한 정책을 찾는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시장님이 시정을 돌보실 때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구나 다 와닿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들로 더 많은 시민들이 시장실을 찾았으면 좋겠다 뭐 작은 바람 있으시면 제가 지금 시장실을 열고 2년 하고 이제 한 6개월이 채 안 됐잖아요. 아마 우리 제가 기억을 하고 한 4,000회 정도가 될 겁니다. 시민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끝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멈추지서는 안 되겠다. 왜? 이제 시민들이 시장실을 자유롭게 좀 다녀갈 수 있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의 불만을 충분히 들어주는 공간이 되는데 이걸 여기서 멈췄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즐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네. 힘들 때는 옛 어른들이 즐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 일 자체를 시장인 제가 즐기겠습니다.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최근 지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반긴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막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러나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 때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뭔가 우리 시민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는 곳도 있다는 첫째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었는데 뭐 양산시 의회도 잘 협조를 해주심으로 해서 지금 약 97% 정도가 수령을 했습니다. 네. 안 받아가는 것보다는 받아가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왜?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만들면서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나갔고 또 양산만이 만들었던 도움카드, 양산 사랑카드 이 세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세 종류가 모두가 양산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역화폐인 이 재난지원 도움카드가 아마 저는 우리 양산에 있는 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11월 중순경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지금 표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화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장님이 보시기에 지역 화폐가 가진 관치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뭔가 공무원 실적을 늘리는 그런 행정페이라는 한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방안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의 우리 지자체들이 다 지역화폐에 대한 일차적인 도입 배경은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쪽에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를 보면은 네. 이례적인 효과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인도 좋고 소비도 좋지만은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앞으로의 보조금, 시가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도 지역 화폐를 연계해서 발생하는 한, 또 모든 복지에서 나가는 돈도 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한테 복지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분들도 그 돈을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복지는 그냥 주는 걸로 잘못하면 오인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절대 버리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에도 이것을 접목시켜서 지역화폐를 복지로서 받은 그분들도 나도 받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정책이 펴질 때 지역화폐도 충분히 제자리를 차지해 간다고 봅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양산 의자공원, 네, 입소문이 상당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사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 의자공원을 만들 때 한 학부모의 불평 섞인 소리에서 받아들인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시장님? 이 한마디가 그렇게 머리를 아프게 크게 했습니다. 와닿으셨군요. 예, 네. 그래서 한 두 달여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게 의자공원인데, 우리가 우리 의미대로 어른의 수준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서 놓았을 때 네.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학부모님의 불평에 저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길을 열자. 이래서 공모를 했던 겁니다. 공모를 해서 일단 2점을 가지고 한 군데 비치를 해서 네. 그 효과를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 공모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인입니다. 작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더 깊이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이 공원 제막식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와서 시장 뭐 누구 이런 분들이 제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제막식까지 겸해서 네. 또 거기에 작가 표지판도 붙어 있습니다. 참 의미 있게 봤거든요. 예. 아마 그 아이는 그걸 이뤄서 나도 앞으로 작가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꿈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게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다양한 정책이나 시설물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후반기에 접어든 민선 7기 양산시 시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뭐 후반기, 전반기가 따로 있을 수는 없죠. 뭐 늘 하던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후반기는 누가 뭐래도 전반기에 해놨던 부분에 대한 우리가 모든 이 일을 하고 나서 끝이 나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반기에 했던 제일 우선은 시설이든 무엇이든 정책이든 후반기에는 한번 평가를 해보고 네. 거기서 더 연계해 가야 될 것은 더 보완해서 연계해 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라는 이 시정 철학을 계속 담아서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참여행복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서 더 알차게 해나갈 것이며, 우리 양산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2040
다시 새로운 양산을 위한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도 지금 것은 우리의 공무원과 전문가 몇몇이서 앉아서 정책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해왔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시민계획단을 만들고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100%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양산은, 내가 바라는 양산은 이런 도시계획으로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 50명의 시민계획단이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 양산시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을 하시는 기술자 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그 제안서를 넘겨놨습니다. 이걸 접목시켜서 도시계획을 하면은 사후에 도시계획이 끝났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제안했던 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양산의 도시계획이 되었구나 할 때 양산에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싶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양산 오신 시민은 누구나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좀 더 내 아이까지도 이곳에서 키울 수 있는 행복이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시민이 참여해서 뭔가를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성과물로 만들어내주는 것이 저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요. 다음 질문을 좀 건너뛰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웅상 생활요건 개선 관련해선 SOC 사업이 경제성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기대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 들었거든요. 현재 상황 말씀해 주시죠. 정말로 우리 웅상 주민들한테 가장 수건이었던 것이 웅상을 지나가는 도시철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이었습니다. 옛날에. 맞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모든 분들이 다 하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이나 아니면 웅상 주민이 상당히 운이 좋았는지 이제 부산, 울산이 광역 도시계획을 도시철도를 가지고 거론하는 시기가 딱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부산서 웅상을 지나서 울산까지 가는 도시철도, 이제 광역교통 도시철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단추가 끼워진 상태니까 우리 웅산 주민들 수건 이루어져서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동부양산이라고 또 지칭하는 이 웅상이 이제는 치안을 담당하는 양산 동부경찰서, 또 우리의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동부소방서 다 지금 이루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그러면 치안, 안전, 교통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웅상 센트럴파크, 그다음에 덕계 스포츠파크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이제 스포츠까지, 교육까지 다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웅상 주민들로서는 아마 최대의 이제 바람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끼고 희망을 갖고 저는 지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웅상 주민 여러분 그동안 이거 모니라서 애 많이 썼었는데 여러분 도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더 젊은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을 가진 양산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일권 양산시장과 함께 민선 7기 그간의 성과와 후반기 시정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양산시는 도내에서 인구가 증가한 몇 안 되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그 발전 방향이 예상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의 후반기 임기 내 성과가 오롯이 양산 시민의 윤택한 삶과 연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